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식단 없이 운동 없이 무조건 살 빠지는 다이어트. 응? 이게 뭘까요? 이 책은 연구 논문으로 검증된 과학적인 다이어트 비법, 바로 킴스 헬스톡의 저자인 김미겸 박사의 책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이해하고 적용해 왔었던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키토제닉 등등에 대한 활용 가이드를 전반적으로 구성해 놓은 책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에서 숨만 쉬어도 살 빠지는 체질로, 이게 바로 몸의 메커니즘이 악순환의 순환 속에서 빠져나와 선순환의 순환 속으로 들어간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지켜라. K독서대학에서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자는 건강학 박사로 생활습관 의학, 보드 전문인이고 유튜브 채널 킴스 헬스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 알코올 문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국립암센터에서 금연 상담을 했고 뉴질랜드에서도 대학원 연구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어트는 단지 살을 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못다 뺀 살들, 다시 돌아온 살들, 그리고 뺐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 좀 더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안 먹기 위해 참고 또 참아서 그렇게 살을 뺀다고 먹고 싶은 욕구마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식욕을 무조건 참는 건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물 위로 튀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체중 감량이 일어난다 해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뿐이라는 거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만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살이 잘 안 빠져. 다시 요요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빼야 되지? 이 질문에 앞서 왜 살이 찔까? 내가 왜 살이 쪘을까? 내가 왜 다시 살이 쪘을까? 이것에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식습관이 나를 바꾼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을 다이어트에 질질 끌려다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긴 계단을 오를 때는 저기 높은 데를 바라보면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 발끝만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올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 지점에 올라와 있고 돌아보면 하루하루의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만큼 뺐다. 그것을 볼 게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더 이상은 이제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이제 유지어토로서만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나만 이기면 된다는 거죠. 어제의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누가 3kg 뺐다, 5kg 뺐다, 10kg 뺐다?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는 거죠. 나의 생활 습관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된다는 거고요. 어제보다 조금만 더 가벼워지면 된다는 거죠. 저자는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 첫 번째는 비만에 대한 이해 부족,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감량 목표, 세 번째는 빠르고 확실한 다이어트 선호, 네 번째는 믿고 싶은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 다섯 번째는 반복되는 다이어트,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비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이 찐다. 또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여라.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지 다이어트의 모범 답안으로 우리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정작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요요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칼로리에만 급급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쯤 하면 원인조차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왜 배가 불러도 더 먹게 되는지, 왜 힘들게 먹는 걸 줄여도 살이 안 빠지는지, 이런 원인부터 제대로 알고 바로잡아야 비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면 분명 그 원인은 따로 있을 건데요. 예로 인슐린 저항성. 이게 있으면 아무리 먹는 양을 줄여도 지방 연소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에너지 대사율만 떨어지는 역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성공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내 노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다이어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해결되어야 어렵게 하는 그 다이어트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비만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죠. 대사장애가 있으면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고, 설탕 중독, 정제 탄수화물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 있다면 늘 배가 고프고 식욕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신체 활동량, 운동량은 부족한데 간식과 야식을 먹는 습관까지 있다면 이런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살은 더 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루하루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비만은 결국 우리 몸에 어떤 불균형이 온 거거든요. 불균형이라는 것은 부족하거나 과잉이거나 리듬이 깨진 거예요. 어떤 불균형이 있느냐? 먼저 호르몬의 불균형.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인슐린, 렙틴, 그렐린, 코르티솔 등 우리 몸은 이렇게 호르몬을 통해서 뇌와 신호를 보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게 교란됐다는 거죠.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 말을 안 들어. 무감각해지고 그러면서 저항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사소통 불능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불균형들이 있어요. 영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이런 영양의 불균형. 또 칼로리는 아주 높은 것을 취하지만 가공식품이 많은 현대사회는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가는 별로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결국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더 초래했던 거고요. 또 우리 몸 자체에 체지방, 근육량, 무기질, 수분의 불균형, 체지방이 많은 상태고 근육이 적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도 살이 잘 안 빠지죠.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불균형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랬을 때 호르몬의 불균형, 영양의 불균형, 금방 말씀드렸던 몸의 구성성분의 불균형, 수면의 불균형, 또 활동량의 불균형.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활동량이 너무 적은 직업 상태, 라이프 스타일의 상태, 그런 것들. 그 외에 자율신경의 불균형. 24시간 리듬에 따라서 24시간의 주기가 아니라 밤낮이 바뀐 생활. 우린 너무나 볼 게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밤에 늦게 자는 게 어릴 때부터 많이 유혹받죠.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의 불균형, 또 장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 그래서 장 건강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음식을 섭취해도 잘 흡수되지가 않고 배출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독소나 노폐물이 쌓여갈 수 있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거 외에도 평소에 잘못된 자세, 구부정하다거나 이런 다양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족하거나 과잉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살이 찌는 체질 또는 살이 안 찌는 체질 이렇게 운명이 갈리게 되죠. 근데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제 채널에서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다뤘었지만 특히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래 비만의 원인이 뭐지? 하면서 저도 노트에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 호르몬의 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거지. 그렇다면 다른 불균형은 없을까? 하면서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원인들부터 찾아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잘못된 것들부터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 외에도 비현실적인 감량 목표, 남이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잡고 어라저 사람은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뺐는데 나는 그만큼 안 되네. 사람은 다 고유한 DNA잖아요.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빠르고 확실한 다이어트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돈을 쓰게 되고 혹시 몰라서 일단 빼고 보자 하면서 근데 그것도 도움은 되죠. 어떤 다이어트라도 돈을 들이건 돈을 들이지 않건 도움은 됩니다. 집중해서 하면. 근데 저자는 그런 다이어트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감량에 성공한 이후에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때부터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또 빠르고 확실한 다이어트의 문제점으로는 살은 빠지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조금 먹고는 버틸 수가 없는 지속의 어려움. 이게 지속적인 다이어트인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결국 너무 적게 먹으면서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많은 다양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이것을 먹고 뺐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개선해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다이어트는 될 수 없다는 거고 또 반복되는 다이어트, 빈번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만년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히려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변화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나의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였나?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유지어트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 개선해야 될까? 나의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 라이프스타일, 그것을 잘 점검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식욕과 배고픔,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식욕이 억제되지 않아서, 식욕 폭발해서, 그래서 다 알긴 알겠는데 결국 식욕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그렇다면 그 식욕의 정체, 내가 식욕의 리듬을 다스리는 데서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그것도 그 원인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 식욕에 대해서도 예전에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 과도한 스트레스, 비만, 정제 탄수화물 중독, 수면 부족, 또 가짜 배고픔, 진짜 배고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가짜 배고픔에 자꾸만 속게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속적인 허기는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식욕을 증가시킨다는 것, 그리고 비만 자체도 그것이 계속되면 배고픔의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체는 먹을 만큼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져야 되고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렙틴 호르몬인데, 근데 대부분 비만한 사람들의 뇌는 렙틴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가 부른데도 뇌는 자꾸만 착각해서 계속 식욕을 더 증가시키는 것. 단 거 먹으면 짠 거 먹고 싶고, 짠 거 먹으면 단 거 먹고 싶고,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 또 배가 불러도 더 먹게 되고, 아무리 먹어도 좀처럼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상태가 바로 렙틴 저항성 상태라는 거죠. 또 정제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현대인들이 많이 이렇죠. 식욕 통제가 어렵고 배고픔이 잦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정제 탄수화물 중독은 먹을 때 그때뿐이고 다시 쉽게 허기를 느끼고 또 음식에 대한 갈망을 너무너무 부추기죠.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줄여야 되는 거고, 대신에 식욕을 낮추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의 섭취를 늘려야 되는 거죠. 또 수면이 부족해도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호르몬, 이 수치가 증가하게 돼서 식탐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또 가짜 배고픔, 진짜 배고픔,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진짜 배고픔은 우리 몸에 진짜로 에너지가 필요한 것, 반면에 가짜 배고픔은 감정에서 또는 학습으로 비롯된 배고픔이라는 거죠. 경험으로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게 아닌데 누군가 그걸 먹고 있어. 아니면 그런 냄새가 나. 아니면 그런 먹방 영상을 봐. 그러면 진짜로 배가 고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된 현상에서 비롯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가짜 배고픔은 배가 불러도 먹는 걸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은 반면, 진짜 배고픔은 먹을 만큼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먹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 이런 사람들은 진짜 배고픔에 민감해 있다는 거고요. 또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 이런 사람들은 가짜 배고픔에 계속해서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재미있는 비교가 있는데요. 진짜 배고픔은 배고픔이 서서히 오고 배가 고파서 뭐든 먹고 싶고 먹을 만큼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고 먹는 걸 멈출 수 있고, 먹고 난 후에는 나쁜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짜 배고픔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배가 고프고 특정 음식이 먹고 싶고 배가 불러도 먹는 걸 멈추기 어렵고, 그렇게 먹고 나서는 후회, 죄책감 또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아, 이건 가짜 배고픔이야. 아, 이건 진짜 배고픔이야. 나는 가짜 배고픔의 유혹에 자꾸만 빠져. 나는 진짜 배고픔에 민감해 있어. 그래서 나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야. 이렇게 자신을 관찰해보고 진단해볼 수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 가짜 배고픔이 많은지 진짜 배고픔이 많은지. 그러면서 저자는 체중보다는 사이즈,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체중은 비슷해도 몸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무게여도 체지방은 훨씬 더 부피가 크고 근육은 부피가 더 작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리터당 근육은 1.1kg이면 지방은 0.9. 그래서 체중은 그렇게 안 빠졌는데 청바지가 헐거워진 느낌. 또 체중은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 않은데 청바지가 꽉 끼는 느낌 또는 안 들어가는 느낌, 이런 게 다 체중보다 그 안에 비밀은 근육의 부피, 지방의 부피가 달라서 같은 무게여도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체중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 눈바디, 옷바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전에 입었던 옷에서 안 들어가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을 기준으로 잡으면 좋겠죠. 아, 이 옷을 입었을 때 내가 가장 몸도 가볍고 옷발도 살고 활력과 에너지도 충분하고 그랬던 옷 사이즈가 있다면 그 사이즈를 목표로 그 옷을 시각화해서 다시 그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몸무게보다 이 옷 사이즈, 날씬한 옷 사이즈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근데 연예인의 몸무게 이거는 참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화면으로 보면 훨씬 더 뚱뚱해 보이니까 더 많이 빼죠. 더 많이 말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른 걸 좋아하죠. 여자들은 그렇게 살찐 게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죠. 이제는 심지어는 청소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겠죠. 교육해야 됩니다.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정말 비현실적인 몸매 키도 엄청 큰데 40kg대야. 그것은 미용 사이즈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화면빨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날씬한데 화면에서는 좀 뚱뚱해 보이는 연예인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근데 화면에서는 뚱뚱해 보이는 거였구나. 실물을 보면 그런 걸 깨닫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체중보다는 사이즈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사이즈도 연예인 사이즈가 아니라 건강 사이즈 내게 충분한 사이즈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단 없이 운동 없이 무조건 살 빠지는 다이어트 저자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내가 살찌는 원인 그 다양한 원인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그것을 먼저 찾기를 제시하고 있고요.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나의 원인과 함께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 바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너무 많이 다뤘죠. 그래서 건강한 간헐적 단식법은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